오늘은 호들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어요. 호들. 호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호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저 용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전문 트레이더들을 이기려면은 무조건 장기간 홀딩하라. 그 문장을 쓰다가 이 홀드라는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오타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인의 그 장기 홀딩, 장기 투자, 장투라고 그래서 장투. 장투를 영어로 호들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가까울까요? 끝까지 버티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이기려면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떨어져도 버티고 있으면은 언젠가 오를 날이 온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유행하는 우리말도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뭐죠? 존버 많이 하시네. 네. 역시 그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네요. 존버. 끝까지 버티라는 말이죠. 끝까지 버티라. 네? 아무튼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이 존버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술이라는 분야는 이 경제적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존버 정신이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분야든지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저력은 이 존버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기업도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작가도. 근데 이제 이 호들이라는 의미가 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평탄한 길을 그냥 이렇게 버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그 기복이 있는 거죠. 굴곡이 있고 어떤 삶의 시련이 있을 때 이거를 견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버 정신이라는 거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버티기 어려운 거죠. 구덩이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못 버티는 거죠. 손절하고 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술도 잘하건 못하든 간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예술을 단순히 내가 뭐 좋아하는 차원에서 뭐 취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작가들은 흥미가 없어지면은요, 작업을 그만두게 되죠. 흥미가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예술을 뭐 유명 작가들처럼 명성을 날리고 뭐 큰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 성공을 거두는, 거기다 목적을 두면은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몇 번 트라이 해보다가 전시를 뭐 내 돈 내고 해보는데 안 돼. 부르는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겠죠. 또 어떤 작가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존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 경우도 행복한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버티기가 가능하냐 하는 거죠. 저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작업에서 자기가 재미를 느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버틸 수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은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재밌어야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업이 잘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진단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재미라는 거는 불어나는 맛이거든요. 불어나는 맛. 향상되고 늘어가는 그런 맛을 재미라고 그래요. 자미에서 온 거죠. 자미. 자가 이제 불어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재미를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게임이 재미있는 거는 내 점수가 게임의 목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지루함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게임은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재미를 느끼게 설정한 문화거든요, 게임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돈이 불어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돈 버는 목적하고 인간의 목적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더라도 금방 또 공허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거죠, 그거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 일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일치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맞추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재미를 유지할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술의 목적을 이제 인생의 목적과 일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삶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쪽을 이제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미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창의력 게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쓰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미의식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죠. 어떤 미술을 양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도구 삼아 가지고 미의식을 말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학이고, 제가 미학 방송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미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과 공명을 통해 가지고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창조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와 반대되는 추의식은 조화가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그 에고의 분별심이라고 할까요? 에고의 분별심. 우리 일상에서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분별하고 다투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재밌다는 것은 그런 어떤 미의식의 상태에 있다는 거고, 창조적이라는 거죠. 미의식의 상태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 재미없다는 얘기는 미의식이 없이 기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테크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되니까 이제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자, 호들 스피릿. 네, 호들 스피릿. 네, 존버 정신. 이게 된 사람은 그냥 뭐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작업을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둬요. 끝까지 못 갑니다.